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최정민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문화심리학으로 본 브렉시트입니다. 이 브렉시트라고 하는 말이 옛날부터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근 들어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이 브렉시트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문화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상담심리학과 교수지만 문화심리학을 전공을 했고 또 석사과정까지는 임상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라든가 석사과정 때 국제법, 국제기구론, 국제경제 이런 국제적인 측면들을 많이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통일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좀 더 거시적인 측면부터 이 심리학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한 공부한 것들이 이러한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들을 접했을 때 이거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해 봐야 되겠다, 조명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 간략하게나마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렉시트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렉시트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영국이라고 하는 브리튼과 엑시트, 나가는 거죠. 어디에서부턴가 나가는 건데 원래 있던 곳은 EU죠. 유럽연합입니다. 물론 유럽연합의 전신 EEC, 유럽경제공동체도 있는데 이 영국이 오래전부터 EU에 이렇게 같이 동참이 있다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떠난 건 아닙니다. 떠나려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결정하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일단 영국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걸 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또 유럽연합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2년여 시간이 남아 있는데 혹자는 뭐 2년도 넘어서 한 10년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국제적인 것들은 규약이 있긴 하지만 실제 국내법처럼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좀 강자의 논리대로, 상황 논리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2년 아닌 뭐 10년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이러한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 것들이 불과 이제 얼마 전에 결정이 됐죠. 투표율 72.2%라고 하는 적지 않은 투표율이죠.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서 근소한 차이로, 즉 2.8%, 51대 48.1로 탈퇴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탈퇴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아주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 전부터 이 탈퇴가 예상이 됐으면 그래도 그렇게 쇼킹하지 않았는데 투표 전까지만 해도 이거 뭐 잔류할 거다, 설마 탈퇴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그리스가 2012년도부터 문제가 생겨서 이제 탈퇴하겠다 했죠. 그래서 그렉시트라고 하는 말이 있다가 작년에 2015년에 이게 이제 탈퇴 안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이 영국도 탈퇴할 것처럼 얘기가 되다가도 설마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현재 진행형이니까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탈퇴가 결정이 되니까 지금은 이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영국 내에서도. 그래서 400만 명 이상이 우리 이제 재투표하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이제 최종 결론으로 탈퇴라고 한다면 43년 정도 유럽 공동체로부터 시작됐던 유럽의 한 몸이었던 영국이 이제는 떨어져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지도에서 28개의 EU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나라인 이 영국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문제는 28분의 1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위상, 정치적 위상, 국제적인 외교적 위상 이런 것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파급력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봅니다. 뭐냐면
세계 경제가 이제 중요하죠. 경제에서는 다른 어떠한 요인보다 불투명성, 불확실성을 중요시합니다. 안 좋은 악재가 있어도 확실히 악재다라고 하고 그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작동될지 알면 그거에 맞춰서 대처를 한다는 것이 경제 논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크게 문제시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에 대한 비난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러한 것이 왜 생겼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측면들을 검토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가장 근접한 요인으로 시리아 같은 내전 문제 때문에 난민들이 많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EU, 유럽은 어느 쪽으로든 한 통로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나라로 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EU 자체가 표방하고 있는 공동체 정신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도 이제 난민들이 유입이 됐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복지 예산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영국 내 이주민은 전체 국민의 13%인 900만 명 이상이고 2014년 한 해만 63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그동안 내려온 분들이 3만 명이 채 안 되는데 3만 명도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63만 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900만 명을 상대로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이거에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더 온다면 더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EU가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정치에서 이제 비롯된 잘못된 문제인데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 2013년 1월 다보스 포럼 직전에 2017년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입지를 이제 강화했는데 물론 이제 이것은 영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먼저 출발해가지고 이런 영향을 이제 받은 총리가 내린 정치적 결정이었고 이러한 것이 이제 현실화된 겁니다. 이유는 EU에서 하나의 국가처럼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재정 분담금이라고 하는 걸 냅니다. 마치 이제 국민이 세금 내듯이. 근데 그러한 것들은 많이 내는데 혜택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EU가 하나의 국가처럼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경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 정책이라 이런 부분들이 다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많이 내고 많이 규제를 받고 간섭을 받는다라고 인식을 하는 영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성장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은 프랑스하고도 싸우고 여러 나라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섬나라의 작은 섬나라에 불과하지만 유럽을 호령하고 유럽을 좌지우지하는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유럽 경제 공동체에 들어가고 유럽 연합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들어가니 많이 받아주니 많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헤게모니를 쥐고 싶은데 그거를 못 주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빠져나가자 이런 결정으로 이제 간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선전 여론 조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마저도 후회하는 그런 결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브렉시트는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많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년 안에 결정 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10년까지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결국은 이제 그냥 포기하고 다시 그냥 잔류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 여기서 짧게 마련된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된다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영국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영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연합 정권 형태로 지금 정치가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게 보수당이죠. 보수당 내에서 한 목소리를 못 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식의 보수당이 일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결국은 경제적인 그런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는데 2030년까지 영국 GDP의 14%인 3,130억 유로. 물론 이제 영국은 유로권에 있지만 유로화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냥 파운드화를 그냥 쓰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런 정도의 엄청난 손실을 이제 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경제적으로도 매년 0.1%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낮춘다라고 하는 건데 한 나라가 그 정도의 0.1%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이제 결국은 경제적 신뢰도 낮아지고 정치적 신뢰도 낮아지고 외교적 신뢰도 낮아지면 결국은 통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즉 파운드화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떨어뜨려야 자기네들이 수출을 잘 하게 돼서 경제적인 만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하튼 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고 가진 사람은 그나마 잘 사는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할 걸로 봅니다. 특히 이제 영국 런던과 같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금융 계통에 있던 사람들, 외국에서 온 기관이나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버리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다 이제 매물로 나오면 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0여 개국하고 맺은 FTA를 영국 독자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전에 EU 전체로 했는데 이걸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테러 등의 안보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도 테러가 많은 상황에서 테러가 더 많아진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테러도 없고 굉장히 치안이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에 정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다른 유럽으로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너네는 단물만 빼먹고 조금 힘들다고 빠져나가고 니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보면은 영국 사람들이 EU 국가 중에서 다른 나라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397만 명으로 엄청나게 많고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영미권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럽을 보겠습니다. 유럽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커질 거고요. 특히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영국이 분담하고 있던 재정 분담금 이런 걸 이제 안 내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이 이러한 영국을 필두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우리도 나가자 이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 대기한 건 아니고 정치적인 어떠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뭐 스코틀랜드, 덴마크, 체코 뭐 한두 나라가 아니고요. 또 뭐 프랑스, 제일 큰 독일 이런 데서 나가게 되면 결국 붕괴된다라고 보는 거죠. 붕괴되면 뭐냐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신뢰의 자산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경제적 어렵고요. 일자리 경쟁이 강화됩니다. 서로 일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각자 도생. 각자 살자. 뭐 같이 어우러져서 돕고 사느냐.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 생기면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고 더 심하면 이제 여러 테러라든가 무슨 전쟁 이런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 편하게 자기 집에서도 살기 어렵고 마음 편하게 자기 직장에서 일하기도 어렵고 마음 편하게 다른 나라에 여행 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FTA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영국하고 실물 교류는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특히 자동차 분야 같은 데서는 상당한 타격을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영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여건, 입장 때문에 파운드화를 하락시켜 가지고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국 가서 예전에도 대학생이 뭐 타살되거나 피살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영국 가서 지금 영국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외국인 혐오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실제 또 사살, 피살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위험한 나라에 갈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최근 자료를 보니까 영국으로 뭐 유학 간다는 사람도 많이 줄고 이민 간다는 사람도 줄고 관광객도 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관광객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화가 떨어지면 옛날 우리 한화로 준비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싸게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 영국이 뭐 가깝습니까? 그래야 시간이라든가 비용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못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행보다는 이러한 방문이라든가 이민, 뭐 유학 이런 것들의 문제가 더 커질 걸로 봅니다. 그리고 FTA 재협상 해야 되고요. 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멀지만 그래도 영향을 준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려면 주변 강대국들이 좀 마음의 여유와 경제적 여유 그리고 좀 안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이해가 충분히 이게 획득이 가능하고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영국이 우리나라에서는 멀리 있지만 그래도 세계 강대국으로서 국제적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 영국이 문제가 되면 뭐 중국이라고 해서 가만히 뭐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일본 그렇겠습니까? 미국 그렇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 무슨 통일된다 했을 때 너네 통일돼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계 경제가 좀 좋아야 그 경제적 여건 속에서 우리가 강하게 어떤 그 부를 창출해서 그걸 가지고 통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영국만의 문제 혹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문화심리학에서는 왜 브렉시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가, 영향을 받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동체 분열 현상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영국이 떨어져 나가면 EU와 영국이 이제 분리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유럽 내에서 EU 내에서도 다른 나라들이 도미노처럼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담을 다 쌓는다는 얘기고 서로 적대적이고 분열적이고 같이 뭘 안 한다는 얘기죠. 협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심리학에서 특히 문화심리학에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글로벌 사이콜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중심으로만 했던 그 심리학이 팽배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인 대상의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냥 적용시키면 된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 생각이 다르고 생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 없다. 그래서 각자의 문화에 따라서 심리적 현상을 연구하자라는 게 이제 한때 붐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주류와 이렇게 비주류가 이렇게 따로 분화돼서 발전되다 보니까 그럼 다시 이제 옛날에 그런 미국적인 것과 새로운 문화에서 나오는 것들을 합쳐서 글로벌 사이콜로지를 만들자라고 이제 나가게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다시 따로따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갈등 대립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나 소수 문화, 그 약한 문화 이런 곳과 관련된 연구들이 더 많이 이제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쌓아놓은 그런 다문화 심리적인 연구들이 이제 타격을 받으면서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러, 재해, 소수자 보호 등에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아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전쟁과 관련된 연구도 해야 되는,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그리고 그나마 잘 해결할 수 있는 쪽이 이제 갈등 중재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관련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져오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봤을 때 돈이 꼭 많아야
행복할까? 돈 많으면 또 귀찮아. 또 불편해. 그런 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얘기하지 않아도 좀 경제적인 여건은 안정이 돼야 됩니다. 부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안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안정마저 어렵다면 이 경제적인 문제로 파급된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1929년도 세계 대공황을 겪은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 이전 세대와 그 이후 세대로 비교해보면 상당히 궁핍한 생활을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보니까 성격적으로도 보수지향적이고 또 사람들이 좀 위축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그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브렉시트 때문에 영향받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더 심화된다면 정신병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도 우울증 척도 연구 뭐 하고 그러는데요. 척도 제작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울증의 양상도 복잡해질 것이고 또 우울증 아닌 다른 병도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 정신병에 대해서 문화심리학적으로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기준도 달라야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한 치료도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새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존에 있던 대로 가면 좋은데 확 바뀌니까 그것을 새롭게 다 조명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준비를 해야만 우리가 브렉시트를 현명하게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단초를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간략하게나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